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면 인구의 비대칭이 문제예요. 20, 3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 70세 노인이랑 30세 청년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30세 청년의 인구가 70세 노인의 인구의 47%밖에 안 됩니다. 그럼 22세는 어떨까?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2세랑 30세를 합쳐도 70세 노인이랑 비교해보면 인구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깊이 있는 지식을 음미하는 곳, 안승찬의 지식만찬. 저는 안승찬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지식만찬에 초대한 귀비는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구정우 교수님. 이분은 아주 그냥 기자들한테도 아주 유명한, 기자들이 전화 걸면 그렇게 잘 받아준다고 소문난 구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왜 기자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기자들이 제 학생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좀 전화하면은 원하는 걸 딱 얘기해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네. 거기 맞춰서 딱딱 얘기해주고 쪽지캐처럼. 저도 20년 기자 생활했지만 문전박대 당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훌륭하신데요. 친절하게, 무조건 친절하게 하자. 네. 기자를 가리지 말자. 좀 감사합니다. 저희도 차린 건 뭐 쥐뿔도 없지만 드시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식 만찬이라서 네. 저희는 먹으면서 해도 됩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는 이게 가장 큰 차별화다. 저는 꼭 먹을 걸 해달라. 네. 저 하나씩 드시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저도 먹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생존십이라는 책을 읽을 건데, 생존십 뭡니까, 교수님? 생존십. 좀 어렵죠. 이번에 생존십. 한자와 영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한자, 존이라고 하는 존, 십이라고 하는 또 영어로 십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충만해 있는 사회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 간의 인간 군산 등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랑 거의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갈등과 분열을 하는 우리 모습을 좀 포착해내고 싶었는데, 근데 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젊은 세대가 요즘 뭐 이생망이라던가, 뭐 갓생이라던가, 뭐 각자 도생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 뭐 노 교수 존까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십이라고 하는 거는 프렌즈십, 뭐 오너십, 뭐 릴레이션십 하면서 관계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의 마인드 세팅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 프렌드십 할 때 그 그렇습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거지만 뭔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강압받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책을 조금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솔직히 교수님,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추천사. 이분이 그 총균세 쓰신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제가 2년 동안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이분하고 다이아몬드 교수하고 대격변의 시대라고 하는 그 성대에서 강의를 만들어서 2년 동안 공동 강의를 했고, 온라인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한 3번 강의를 해주시고 제가 나머지 수업은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약간 세대 갈등에 대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또 나는 생존십 굳이 사서 보기는 싫어. 그냥 교수님이 직접 쓰셨으니까 설명을 해줘,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세대 갈등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면 인구의 비대칭이 문제예요.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애를 안 낳는 국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구 비대칭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20, 3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통계를 제가 직접 한번 내봤어요. 20년 후면은 이제 2044년도니까 그때 이제 70세 노인이랑 30세 청년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30세 청년의 인구가 70세 노인의 인구의 47%밖에 안 됩니다. 30세 인구가? 30세 정확히 20년 후에. 지금 10세의 아동이라고 할 수 있죠. 47%밖에 안 되고. 그럼 22세는 어떨까? 22세의 어떤 인구 분포를 봤더니 70세 노인에 비해서 20년 후에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22세랑 30세를 합쳐도 70세 노인이랑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길에 나가서 명동에서 돌을 던지면 다 노인들만 맞는다. 절반 이상은 노인들만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활동, 인구 얘기를 하고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다. 우리 경제가 거덜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회학자니까 좀 사회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이거 정말 장난 아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뭐 세대 갈등이 그렇게 심각해요? 네. 지하철 모임승차 이런 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도 있고 이견들이 있잖아요. 뭐 노인들이 아니 청년들이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쫙 앉아 있는데 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 거야? 이런 젊은 층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도 요즘 심각하잖아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젊은 네. 세대들은 노인 그 중장년층 이상은 계속 오랫동안 많이 받을 건데 네. 우리는 더 내야 되고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불만이죠. 당연히.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작년에 이제 금융 전공하시는 경제학자 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평생 동안 세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그 세금 총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계산을 해봤는데 세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세금을 더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베이비 부모 같은 경우는 15% 내고 뭐 X 세대는 20여%. 그러다가 이제 젠지 지금 20대로 오면은 평균 인컴의 40%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불공평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뼛속까지 느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 시작이니까. 예. 세대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또 인구 비대칭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예.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네.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교수님은 이제 사회학 전공하셨으니까 인구의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회학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예. 개인의 심리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예. 사람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역동성이 생기는가. 그래서 뭐 에밀 듀르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개인의 합은 전체 합보다 많다. 크다. 크다. 전체보다 크다. 전체보다 크다. 그러니까 개인이 합하면은 개인이 합한 게 개인을 기계적으로 합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보통 사회 갈등을 많이 다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된 모습들, 사회가 갈등하는 모습들, 이게 왜 갈등이 생기고 또 집단 행동은 왜 나타나고 지금 탄핵 전국에서 집회 시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탄핵 찬성하는 시위, 또 반대하는 시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한 거거든요. 난리예요. 난리죠. 난리죠.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 협력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협력의 아이러니. 협력의 딜레마, 정확히 얘기하면 네. 협력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협력하면 얻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얻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비용은 개인이 치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회 시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집회 시위를 통해서 원했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받아요. 다 같이 누리죠. 네. 근데 그 개인의 어떤 비용은 개인이 지불. 지불한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회 같은 데 나가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귀찮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집회 안 나가는 게 답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집회 안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집회 시위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최대한 유리하죠. 탄핵을 하게 되면 나도 탄핵을 원했잖아요. 내 대신해서 나는 비용을 안 들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해준 거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행위자가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편리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젊은 세대가 전부 참여했잖아요. 본인이 뭐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또 응원봉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비용을 감내하면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시간을 쓰면서 집회 시위를 벌이고 축제같이 진행을 하고 요즘 보면 뭐 무슨 깃발 가지고 나가잖아요. 깃발에 무슨 단체 이름이 있는데 단체가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야. 뭐 강아지 발바닥 냄새를 연구하는 뭐 이런 거. 고양이
발을 연구하는 모임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 단체를 막 적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놀랍다. 놀라운 협력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막 무슨 군사 독재가 있고 그런 시절에는 뭔가 하여튼 뭐 사명감도 있었고 옛날의 분위기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집단주의적이었어. 네, 네. 우리가 배운 것도 약간 그런 식이었고. 근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훨씬 개인주의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주의적인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왜 네? 제가요? 이거 유명한 말자. 삼요, 제가요? 왜요? 뭐 이거 유명한 말이죠. 제가요? 왜요? 삼요. 예. 근데 왜 이번에 그런 집회나 저도 굉장히 많이 나갔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젊은 그 세대에 대한 뭔가 편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가 혼재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위기감은 다 있었죠. 그렇죠. 위기감이 있어서 노년층이나 네. 젊은층이나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요즘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이대남 이대녀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 폐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 것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울분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도 많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는데 또 기왕에 이 친구들이 이제 팬덤에 참여하면서 콘서트도 많이 가고 이렇게 뭐 누군가를 응원하는 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반면에 남학생들은 이제 남 청년들은 이제 그런 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 시위에 별로 참여를 안 했고 팬덤에도 익숙하고 누구를 응원하는 데 익숙한 2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이죠. 남녀의 차이가 좀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해서 내가 즐기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내 목소리도 내고 참여한다는 어떤 그런 가치의 의미를 두면서 어떤 그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참여해서 개인의 충만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만나서 좀 요번에 그렇게 약간 놀이라는 컨셉도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뭐 남성, 여성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 즐겁게 재밌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더라도 뭔가 재밌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 직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무슨 뭐 파이어족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뭐 콰이어트 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 몸만 이제 직장에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고 재미있고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또 직장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가장 재미있는 게 집회 시위 현장이야. 그러니까 집회 시위 현장 나가서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요. 기존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대한 약간 오해 같은 게 좀 그렇죠. 있었다고 네.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편익만 추구한다, 뭐 워라밸만 뭐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인식들. 그렇게 이기적이야. 뭐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그렇죠. 갖고 있었죠. 예, 예. 자기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뭐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건 예. 사실이다. 그건 왜냐면 세대의 특징은 그 사람의 그냥 성격이 아니고 그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80년대 이게 지금 한 중장년층이 이런 특성을 갖고 된 건 이런 배경화에서 커왔으니까 그런 환경이 그런 특성을 만든 거고 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그런 환경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런 입시제도 거쳐왔던 그런 세대니까 그리고 좀 풍요롭고 예전보다 그리고 형제도 많지 않아. 네. 그런 세대의 특성이 그냥 반영돼서 세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 20세 초반 중반 이 젊은 층들을 보면은 이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게 많았어요. 예. 뭐 신종 플루도 있었고, 예, 메르스도 있었고, 코로나19까지. 근데 이런 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월호 참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교를 못 가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였죠. 몇 년 동안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연애도 못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성으로서 사회성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예.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조사나 결과, 뭐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예.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그 세대별 사회성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공감 능력이라던가 뭐 협업 능력이라던가 뭐 사교성이라던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측정을 해봤어요. 세대별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고사회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로 세대를 비교해 보면은 예. 정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X세대가 한 13% 정도 됐고. 제가 지금 X세대. 네, 그러니까 고사회성 네. 세대가 네. 한 15% 전후라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X세대의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같은 경우에는 35%. 그리고 이제 젠지가 한 47%. 그 숫자가 높은 게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성이 높은. 오히려? 그렇죠. 젊을수록 사회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고 말이 되는 게 해외 연구자들, 그 스탠퍼드의 로버타 가츠 같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G세대의 특징을 콜라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협력한다? 콜라보, 협력 이런 건데 콜라보 세대의 특징을 갖는 게 지금 G세대다. 오히려? 오히려 더 협력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걸 잘하고 팀플 같은 걸 잘하고 같이 이제 함께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훨씬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콜라보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놀랍게 본 건 뭐냐면 문해력 같은 경우에 네. 그 문해력이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높을까요? 좀 작년 뭐 대표님 같은 분이 X세대가 문해력이 네. 높을까요? 저희가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렇죠. 문해력 하면 또 이게 50대 아니겠습니까? 50대 아니겠습니까? 젠지 아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네. 지금 작년들은 뭐가 문제냐면 예. 해가 가면 갈수록 문해력이 떨어져. 중장년층이? 중장년층이. 그래서 OECD 평균보다 11점이 낮아요. 오히려? 문해력이. 오히려 낮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20점이 떨어졌어. 문해력 점수가. 작년 세대. 누가 그렇게 대한민국. 어떤 놈이 저희가 다 반성해야 돼요. 예? 저희가 다 반성해야 돼요. 예? 각자가. 근데 오히려 10대 학생들은 문해력이 81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3위.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 기존 바운더리 교육제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학도 더 옛날보다 대학도 더 많이 가고 네.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뭐 언어도 막 만들어지고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지고 줄임말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작년은 잘 못하죠.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잡담하는 건 잘하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뭔가 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바보 된다. 그거를 실증하는 통계 결과가 문해력 조사였던 것이죠. 문해력 조사가 오히려 젊은 층이 좋다. 네. 그 무슨 예를 들면 심심한 사과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런 기사들 많았잖아요. 심심한 사과, 뭐 가재 하면은 가 제목인데 뭐 생물 가재를 얘기한다거나 뭐 금일이 뭐 오늘인데 뭐 금요일로 생각한다거나. 사실 뭐 그런 거 몰라도 되지 않아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한자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취약한 거지. 문해력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해력의 가장 핵심은 이제 AI인데 AI 프롬프트의 그 적절한 이 디스크립션을 누가 잘 넣을 수 있을까? AI랑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AI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작년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작년들은 안 써요. 그냥 AI가 놀랍다. AI 책들은 많이 읽어요. 책 나오면 다 사. 근데 실제로 써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프롬프트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프롬프트 넣으면서 이게 답을 얻으세요? 퍼플렉시티 씁니다. 퍼플렉시티. 그렇죠. 퍼플렉시티 쓰긴 하지만 그 챗GPT 쓰면서 이렇게 좌충우돌도 해보고 실제로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야 결과가 나오는가를 이게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코딩이 보편적인 언어이고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보편적인 언어다. 이 보편적인 언어에서 누가 앞서가 있느냐?
젊은 세대가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겠어요.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요, 제가요, 왜요? 그건 왜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협력 개인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협력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예. 집회 시위하면서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12.3 계엄 사태 터졌을 때 계엄이 제대로 발동이 안 되고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질 못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으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 막았어. 제대로 누가 안 막았습니까? 경찰이. 군인이. 군인이. 그죠? 예. 우리가 MG 군인이라고 하는. 저는 MG라는 말 자체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세대를 섞어 쓰는 거고 거기에 편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 뭐 편의상 이제 예. MG 군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계엄이 실제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가서 이제 끌어내라고 했는데 안 간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총알도 안 갖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날 그 영상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이 하는데, 뭐 앞에서 국회의원이 하면 막으라고 하니까 막고는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약간 우물쭈물하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적극적인 행동이 안 나선 예. 건데, 그거는 뭐냐면, 아니 뭐 군인이라고 하면 까면 까야 돼.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건데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왜 끌어내야 돼? 우리는 지금 북한 관련해서 온 줄 알았는데 현장인 줄 알았는데 국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정당하고 부당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무조건 까라면 까라 하는 군인이라고 하면은 협력 개인은 아닌 거예요. 협력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협력 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 그 판단 능력을 동원해서 대처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협력적인 성향이 같이 있는 세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협력 개인은 이거는 이제 보통 명사가 아니고 협력하는 개인이 아니라 고유 명사예요. 협력과 개인이 같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인의 고유성이나 어떤 인권이라던가 개인주의 이런 게 지금 젊은 세대한테 되게 익숙하고 이거를 빼고는 이 친구들 정체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협력은 해야 돼. 예. 경쟁하려고 하면 협력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서 개인의 존엄성이라던가 고유성을 잃으면 안 돼요. 삼녀라고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데 협력하잖아요. 일하잖아요. 돈 받잖아요. 그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블라인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X세대 때는 우린 지적도 안 공론을 만든다. 이거는 거의 뭐 빨갱이 수준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면 관두거나 그냥 관두거나 도저히 못 참으면 관두거나. 뭐 여론 공론이라는 말도 잘 몰랐어 사실은. 예. 근데 지금은 여론 공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론을 만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변화에 내가 에이전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왜 그래요? 협력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돌발 업무가 터졌을 때 삼녀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뭔가요? 왜 나한테 왜 이걸 왜 시켜요? 제가요? 왜요? 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예측 가능하지 않고 퇴근 30분 전에 돌발 업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협력하는 존재이면서 그렇죠. 문제 제기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협력 개인이기 때문에 삼녀라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삼녀라는 게 약간 비아냥되는 얘기긴 하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걸 물어본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왜 우리 세대는 못하고 젊은 세대는 그게 탑재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단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강했고요. 우리 근데 이게 50대는 깨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50대, 뭐 60대, 지금 40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위기가 깨진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연구년 두 번째 연구년을 하면서 2년 전에 이제 제가 국내 기업에서 예. 초빙 연구위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강남역 쪽에 있는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다들 뭐 양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예. 넥타이를 맨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그냥 청바지. 예. 그러니까 뭐 오버핏 바지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뭐 슬리퍼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는 그리고 9시 땡 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8시 반까지 딱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내려갖고 막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직장이 맞나?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한 5년 내로 만들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편안하게 이제 입고 이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분위기를 되게 유연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개인의 공간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을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누리지 못했던 부분들인 거죠.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네.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신세대는 개별적이면서 공동체적이다. 이런 특징을 조립식 소속감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게 좀 그럴듯한 워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레고 같은 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레고 해봤죠. 비싸가지고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프라모델 같은 것도 네, 만들어 네,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립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뭐예요? 익숙하잖아요. 조립식. 네. 그러니까 조립해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조립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할 때 조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체할 수 있는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레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기성세대랑 요즘 세대를 비교해 보면 기성세대는 뭔가 삶의 루틴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정형화되어 있었고 뭔가 한번 네. 하면은 이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회사, 집, 그다음에 예. 뭐 동창회라든가 아니면은 조기축구회라든가 예. 이렇게 단순한 방식이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소속감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회사에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뭐 러닝 크루에 참여를 한다든가 예. 그리고 요즘 또 가장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임장 크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장 크루? 요즘 임장.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같이 가보는 아파트를 거? 가보는데 아. 같이 가요. 무슨 수업도 같이 듣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제 임장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집을 샀다 그러면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나 집 샀어. 오 축하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임장 크루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소속감들이 많고 회사 내에서도 되게 마찬가지인데 그 사업부에 소속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소속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봉사단에 소속되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소속감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중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거의 80%, 90%라고 한다면 지금은 회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50%, 60%. 나머지 임장 20%, 러닝크루 10%, 독서 모임 10%.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정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창의적인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정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직에 헌신하지 않지. 그 뼈를 묻었으면 거의 몰입하지 좋겠거든요. 않지. 뼈를 네. 묻었으면 회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서 52시간 내에서 회사에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솥밥 먹는 처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한솥밥 먹으면 큰일 나요. 저희 간염 걸려요, 간염. 저희 직원 중에 했던 말 중에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고생했어 이랬더니 네. 뭐라 하냐면 대표님 고생했다는 말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네. 돈으로 얘기라 괜히 맞아요. 말로 네. 때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요즘 평가 보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피와 땀에 대한 그 보상을 제대로 해달라. 피와 땀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뭐 고생했어. 우리가 한솥밥 먹는 처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동화? 유동화는 예. 뭐냐면 조직을 자꾸 옮긴다는 거예요. 예. 조직에 이제 평생 있는 게 아니라 2년 있다가 다른 회사를 옮기고 또 3년 있다가 다른 회사를 옮기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회사에 좀 헌신 좀 해봐. 너 하면 하는 거에 따라서 왕창 줄게. 뭐 10년 후에 뭐 승진도 시켜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하면 일하는 거에 대한 피와 땀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해달라. 빨리빨리 해달라. 그래서 1년을 못 견뎌요. 돈을 못 받으면. 성과금 못 그게 별로 받으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그 판단할 판단하는 문제가 게 아니라 아니고. 세상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바뀐 거에 우리가 적응해서 함께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이 그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 된 느낌이. 좀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전형적인 50대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오늘 것 좀 같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책 이것만 알면은 책 다 읽은 거나 다름없어. 뭐 그런 문장 없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마치 다 읽은 것처럼 한번 자랑하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 게 제 목표 중에 예, 하나였기 때문에 예. 관련된 문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 세대가 굵은 소금 같았다면 지금 세대는 맛소금 같다.
맛소금? 네. 그게 뭐예요? 맛소금이라는 게 무슨 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굵은 소금은 좀 거칠고 입자가 굵고 네. 좀 맛이 싸고 짜고.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것은 둘 다 공통적인 공통인데. 건데 그러니까 발현 형식이 다르다. 하나는 거칠고 크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막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 막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생선에다가 막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맛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들에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가다듬어진 그 입자들의 집합을 맛소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들을 굉장히 잘 가다듬면서 농밀한 어떤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맛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뭐 좀 섬세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굵은 소금 다루는 것처럼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죠. 2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2044년도에 27대 이제 총선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젊은 당이 나타나서 70세 노인들의 투표권을 1에서 0.5로 조정하는 안을 냅니다. 노인 반만 투표하는 걸로. 노인들의 인구가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를 깎아야 된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